표본인데 이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된 표본인가? 네. 이거는 그냥 그 하는 행태 자체로 왜곡이다. 언제까지 코로나가 제 1순위일 수 있는가?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그 통계와 정보가 전달이 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원리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면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입을 봉쇄하게 돼요. 네. 지금 이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네. 또 뭐 우리나라도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일각에서는 왜 정치 방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도 하는데 우리 작가님은 이 코로나 정국, 이 정부의 어떤 그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대응 태도, 또 투명한 어떤 그런 정보 공개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코로나 관련돼서는 일단은 지금 뭐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되냐 검사 많이 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 지금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이게 특징이 무증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대단히 어느 정도로 많이 퍼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관련돼서는 뭐 잘못 말하면 다 음모론밖에 안 되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 국가가 조사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표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표본인데 이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된 표본인가? 네. 그러니까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깜깜이 상태에서 네. 정부 입맛에 맞는 샘플을 계속 추출하고 있다고 봐요. 네. 이거는 그냥 그 하는 행태 자체로 왜곡이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네. 지금 다 검사를 하면 정부에서 발표했던 확진자 그 퍼센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증상 없이 감염이 됐다가 항체도 생겼을 수 있고 다시 뭐 항체가 생겼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 검사를 적게 함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떤 집단을 놓고 전수조사를 하면 그것도 훨씬 많은 퍼센트의 확진자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뭔가 방역에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의혹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언제까지 코로나가 제 1순위일 수 있는가? 네. 그게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 많은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죽기 전에 파산해서 죽었다. 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인데 이 고통과 이 코로나의 위협과 지금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 사이에 이게 등가성이 있는가? 네.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점점 안정화가 되는데 결국은 확진자와 사망자 이제 확 한번 올라왔었다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경제적 희생,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희생,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못하는 이 불편함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 피해가 더 크다면 코로나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걸 이렇게 길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 매년 뭐 독감이든 아니면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과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숫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사망자 수를 전 그분들 중에 코로나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그 통계와 정보가 전달이 돼서 있는 현실을 놓고 그대로 봐야 좀 더 안심하고 대비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코로나 관련돼서 코로나 확진자 말고 또 하나 통계를 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자살자들. 자살자. 코로나로 인한 자살자, 파산자, 네. 기타 등등의 숫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만 보면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통계를 같이 보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행태에서 항상 제가 경악을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시야를 이렇게 좁혀버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예.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지지자였을 때부터 정대현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네. 문제 많다고. 네. 그런데 그것도 회계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봐야 될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나 그런 거에서 이렇게 시야를 좁혀보니까 이런 같은 사태를 다 방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원리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면 네.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입을 봉쇄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걸 일명 이런 게 바로 그룹 띵킹, 집단 사고, 네. 집단 사고의 오류. 다른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최악의 결정을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명분론으로 코로나를 지금 명분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명분론으로 접근을 하고 이 코로나를 하나의 원리주의적인 지상의 과제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차량 시위도 금지하게 만드는 거.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대원칙이 집회 자유까지 침해를 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이면 이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 나라의 국가 이념이냐? 응? 세월호가 이 나라의 국가 이념이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이 나라의 국가 이념이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반드시 후유증을 크게 남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최악의 결론으로 이제 도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정치라는 거, 선출직이라는 거 차선보다 최선을 바라면 좋은 거고 또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건데 네. 우리 유 작가님 말씀 들으면 그 결론이 지금은 최악의 결론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다른 모순적인 그런 사회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코로나 방역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을 더 크게 겪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네. 현실은.